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양미술사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한 대로 오늘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있었던 다다이즘 미술사조부터 현대미술사까지 포스트 모더니즘 미술사조까지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다이즘은 어떻게 생겨난 사조일까요? 독일의 젊은 시인인 후고발은 제1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목격하고 전쟁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났습니다. 국가가 전쟁을 애국이나 영웅적인 행위로 포장해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전쟁의 혐오를 느낀 후고발은 1915년에 스위스 취리히로 건너갔고 1916년 2월에 복합문화공간인 카바레 볼테르를 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전쟁을 일으킨 기성세대의 뻔뻔함을 증오했습니다. 카바레 볼테르에서 밤마다 기성세대의 문화를 비난하는 도발적인 퍼포먼스가 열렸어요. 어느 날 후고발과 한스 아르프 트라스탄차라는 사전의 첫 페이지에서 다다라는 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은 다다가 루마니아어로 네네를 의미하고 프랑스어로는 장난감 말을 의미하며 독일어로는 바보 같은 순진함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지만 이들은 이 가운데 어떤 의미도 선택하지 않고 아무런 의미도 갖지 않는 다다를 새로운 예술 운동의 이름으로 삼죠. 다다이즘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들은 미래주의자들처럼 기성세대의 문화를 부정했어요. 하지만 기술과 이성을 중시한 미래주의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갔죠. 다다이즘은 기술과 이성으로 세워질 미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폐기하려고 했습니다. 다다이즘은 과거에 자신이 창조하거나 채택했던 양식조차도 금방 부정했습니다. 이 사조에서의 특징적인 작가로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변기를 작품으로 한 쥐샹을 소개해 줄 텐데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함께 가볼까요? 여러분들이 자주 봤던 이 변기, 이 소변기 때문에 자주 선생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이것도 예술 작품이에요? 이게 어떻게 예술 작품이에요? 그냥 변기인데. 그러면 제가 뭐 필통을 놓은 것도 그것도 예술 작품이 될 수 있겠네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 많았어요. 그리고 개념 미술 같이 그냥 본인이 이게 예술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게 예술 작품이다 라고 우기는 학생들도 많이 봤죠. 자, 여기서 그럼 다 같이 함께 살펴봅니다. 뒷샹의 이 작품이 어떻게 예술 작품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다다이즘이라는 이 사조가 나올 수 있었던 시대적 배경 때문이죠. 다다이즘은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과거에 자신이 창조하거나 채택했던 양식조차 금방 부정했다고 했고 뒷샹이 이런 다다이즘의 대표 작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조각 작품은 흙이나 석고를 깎아서 만든 작품이죠. 하지만 샘은 이미 만들어진 상품, 즉 레디메이드를 그대로 제시한 작품입니다. 레디메이드가 예술 작품이 될 수 있었을까요? 뒷시장은 처음으로 그렇다고 말했어요. 지금까지 어떠한 작가도 감히 레디메이드를 예술 작품이라고 하지 않았지만 이 시대적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기존에 있었던 것을 다 부정하고자 했던 이 현대 젊은이들, 자유를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이 젊은이들이 처음으로 그중에서 뒷시장이 처음으로 이 레디메이드를 예술 작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인이 전시에 내세웠기 때문에 이 작품은 의미가 있는 작품이에요. 처음이었기 때문이죠. 지금은 아까 봤던 그 샘의 작품이 굉장히 의미 있고 비싼 작품으로 여기지만 물론 지금 샘은 분실되어서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있었다면 엄청나게 비싼 작품이 됐겠죠. 하지만 그 당시에 샘은 전시에 내놨을 때 샘의 전시를 협회는 심사도 하지 않고 거부하려고 했다는 점. 이 점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점이에요. 그 시대 때 무조건 찬양받았던 작품이 좋은 작품도 아니고 또 그 시대 때 무시받았다라고 해서 나쁜 작품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다음으로 초현실주의 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자 기계 문명이 열어줄 것 같았던 멋진 신세계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죠. 다다이즘도 여기에 회의를 느꼈고요. 초현실주의 역시 그래서 나온 화파입니다. 이 시대 때 가족과 친구들이 죽어가고 힘들게 세운 건축물과 문화유산도 파괴되었어요. 혼란에 빠진 사람들은 꿈이나 환각같이 의식이 지배하지 않는 무의식의 세계로 도피하죠. 다다이즘의 전통을 이어받은 초현실주의는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등장했어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의 영향을 받아 이성의 통제가 없는 꿈과 무의식의 상태를 탐구하고자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표적인 작가로 선생님이 두 작가를 갖고 왔는데요. 다 같이 함께 살펴볼까요? 자, 초현실주의 대표적인 화가로 달리를 모시고 왔습니다. 스페인 화가인 살바도르 달리의 대표 그림은 사실 이 그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한다면 흘러내린 시계 그림, 기억의 지속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흘러내리는 시계의 그림일 거예요. 이 달리는 기존에 있었던 사물을 같은 사물을 보아도 달리의 눈으로는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달리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서 영감을 받아 환상과 꿈의 세계를 표현했는데요. 이 잠이라는 작품을 보면 달리가 어떤 것을 표현한 것 같나요? 너무 궁금한데 여러분들이 찾아서 선생님한테 와서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달리는 학교를 다녔을 때 마드리드 왕립미술학교를 다녔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성모 마리아를 저울로 그리고 난 후에 자신만만의 교수한테 "교수님이나 다른 사람들은 고딕 성모상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라면서 답안을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달리는 심사위원보다 자신이 더 완벽하다고 생각했다네요. 그는 정말 미치광이였을까요? 아니면 미친 척했던 진정한 초현실주의였을까요? 이 그림에 대한 해석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여러분들이 찾아서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초현실주의 대표 작가로 샤갈을 모시고 왔습니다. 샤갈은 러시아 출신의 화가로 주로 러시아와 성경에서 영감을 받아 은유적이고 서정적인 작품을 그렸다고 해요. 미술계의 서정시인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샤갈은 고향에서의 추억을 소재로 이런 몽환적인 그림을 그렸다고 하네요. 자, 2차 세계대전 직후에 프랑스에서는 기하학적인 추상을 비판하는 앵포르멜이라는 추상 회화가 등장합니다. 앵포르멜 회화는 형태를 즉 뭉개서 전쟁에 대한 공포와 전쟁으로 입은 상처를 표현하려고 했어요. 같은 시기 미국에서는 무의식의 세계를 격정적으로 표현하는 추상 표현주의 미술이 나타났습니다. 물감을 뿌리고 던지는 등 예술 행위 자체에 의미를 두었기 때문에 액션 페인팅이라고 부르고 대표 작가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잭슨 폴록이 있습니다. 추상 표현주의 또 다른 갈래인 생면 추상이 있는데요. 생면 추상의 작가들도 거대한 생면으로 관람객을 압도했어요. 추상 표현주의는 1940에서 50년에 미국 회화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술 양식이었답니다. 우리 모든 양식과 작품을 보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깨질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대표 작가 몇 명만 데리고 왔어요. 함께 봐볼까요? 자, 아까 선생님이 추상 표현 주의와 생면 추상을 얘기를 했죠. 그리고 앵포르멜이라는 단어도 얘기를 했어요. 앵포르멜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프랑스에서 일어난 미술 운동이고 정해진 형태를 거부하고 재료의 질감에 집중했다고 했습니다. 이 프랑스에서 일어난 미술 운동 앵포르멜의 연속선상에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썼던 원시미술을 지향했던 장디베페 작가가 나와요. 이 장디베페는, 장디비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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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어린이의 그림이야말로 완벽한 그림이다. 장드비페는 이 그림 권력 의지를 같이 봐볼까요? 다양한 재료가 섞인 갈색과 회색 물감으로 인간의 몸을 그렸습니다. 작품 속 인물은 어린아이가 낙서한 것 같이 납작하네요. 하지만 이 그림에서는 천진난만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표면의 거친 질감 때문에 누군가가 이 인물을 짓뭉개버린 것 같아요. 혹은 어떤 물질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장디뷔페의 다 작품과 같이 일정한 형상이 없는 이런 그림을 앵포르멜이라고 부릅니다. 이 당시에 이 작품을 본 프랑스 사람들은 혐오감을 느꼈다고 해요. 너무 싫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나치의 점령을 받았던 프랑스 사람들은 전쟁이 끝난 후 수치스러운 과거를 싣고자 했는데 그런 프랑스 사람들의 눈에 장디베페의 그림은 프랑스를 오염시키는 불길하고 더러운 것으로 보였던 거죠. 하지만 당시 장디베페를 비난했던 평론가들이나 프랑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전쟁을 겪은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전쟁 이야기를 하고 또 하시는 걸 본 적 있나요? 전쟁은 외부 세계만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겪은 사람의 마음까지 정말 망가뜨리죠. 가족이나 친한 사람들의 죽음이나 고문 등을 경험한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요? 나라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나 세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희망도 다 무너지죠. 1차 세계대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끔찍했던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미술가들은 예전과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장드비페는 전쟁이 남긴 잔해를 캔버스에 그린 거죠. 자,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정권을 잡으면서 원시성과 자유로운 감정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미술을 탄압하고자 했어요. 이를 타락한 미술이라고 선언을 했죠. 히틀러는 현대 화가들을 타락한 정신의 소유자라고 비난을 했기 때문에 많은 예술가가 작품 활동을 위해서 망명초로 미국 뉴욕을 선택합니다. 지금 현대미술의 가장 큰 시장이 미국인데요. 만약에 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정말 유명한 어마어마한 미술 작가들, 사학자들, 비평가들이 이 미술로 망명하지 않았다면 현대미술의 시장은 독일이 잡고 있었을지 누가 알겠어요? 참 재밌죠? 자, 미국으로 건너온 이 구겐하임은 뉴욕에 금색의 갤러리를 세웁니다. 지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달리, 에른스트, 칸딘스키, 피카소 등 유럽의 걸쭉한 작가들이 이 미국에 소개가 됐죠. 구겐하임은 유럽의 작가들을 미국의 신예 작가들에게 소개하기도 했어요. 이때 구겐하임이 발굴한 미국의 화가들은 나중에 미국 현대미술의 거장이 되었고 폴록도 이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추상 표현주의의 대표 작가인 이 드크닌과 함께 폴록을 다음 작품에서 같이 봐볼게요. 자, 잭슨 폴록의 액션 페인팅 집중의 작품입니다. 자, 다음 사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은 후기 산업사회에 접어듭니다. 후기 산업사회는 모더니즘과 또 다른 미술인 포스트 모더니즘이 탄생하죠. 이 시작이 아까 봤던 잭슨 폴록의 추상표현주의인데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경계를 허물고 패러디, 모순된 요소를 결합하고 다민족성 등을 강조합니다. 컴퓨터, 인터넷 등의 발전으로 등장한 전자기기가 새로운 조형법을 낳기도 하죠. 현대에는 어떤 유판의 사조가 예전처럼 오랜 기간 동안 미술계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 현대 미술, 그러니까 퍼스트 모더니즘에 어떤 미술이 있는지 봐볼게요. 첫 번째로 팝아트인데요. 팝아트는 대중문화 이미지를 사랑한 미술, 대중적으로 익숙한 대상을 소재로 삼아 고급 문화와 저급 문화의 경계를 없앴다라고 하는데 우리 작가의 작품을 보면서 이 설명을 좀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작가는 로이 리히텐슈타인이에요. 만화의 한 장면이죠. 자, 이 만화는 이 시대 때 굉장히 유명했던 대중문화였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이 이 작품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저급한 문화로 취급받던 만화를 미술 작품이라고 하면서 비난을 많이 받았다라고 해요. 하지만 밝은 색채, 단순한 형태, 뚜렷한 윤곽선, 기계적인 인쇄로 인쇄를 가진 이 만화를 작품으로 하면서 일상과 예술 그리고 고급 문화와 저급 문화의 경계를 허물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점차 대중들도 이 작품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그 시대 때 인기를 끌었다라고 합니다.
이 시대 때 팝아트 작품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모르게 미술을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미술 감상, 미술 작품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싸구려 감정과 고상한 감정이 따로 있나요? 저급하거나 고급스러운 미술이 따로 있을까요? 바로 팝아트는 이런 지점에서 질문을 던지고 작업을 한 작가들입니다. 이 질문은 지금도 유효할 것 같네요. 지금 이 앤디 워홀의 브릴로 상자도 역시나 비성, 제품을 작품으로 표현을 한 작품이죠. 자, 이제 새로운 사조로서 오바트가 있습니다. 오바트는 착시와 움직임을 활용한 미술인데요. 오바트는 점선면색 등 순수 조형 미술을 이용해서 움직임, 입체감 등 시각적인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대표 작가로는 바자렐리, 라일리, 아감 등이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이 오바트의 예시를 볼 수 있고요. 착시 현상을 일으키죠. 꼭 평면 작품인데 입체 작품처럼 느껴집니다. 키네틱 아트는 모터 등에 의해 실제로 움직이거나 움직이는 부분이 조립된 것으로 대부분 조각의 형태를 지니며 모빌이 대표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모빌 설치한다고 할 때 그 모빌이 이 키네틱 아트에서 비롯됐네요. 대표 작가 작품으로 이 작품을 볼 수 있고 키네틱 아트의 모빌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움직이는 작품이에요. 자, 이제 미니멀 아트입니다. 미니멀 아트 좋아하는 친구들도 좀 있더라고요. 기하학적 기본 형태가 반복되는 미술을 얘기를 합니다. 주관성을 배제하고 단순화해서 최소한의 기하학적 형태만으로 표현한 미술인데요. 다음 장에서 바로 예시 작품을 봐보도록 할게요. 자, 미니멀 아트의 대표 작가 저드입니다. 이 미니멀 아트 작가들은 단일성을 추구했어요. 저드는 단일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재료를 사용하고 작품의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조각 재료로 사용하지 않았던 알루미늄과 에나멜 광택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또다시 의문점이 생겨요. 미니멀 아트 작품이 사물과 같아지자 몇몇 예술가들은 이런 물음을 던집니다. 작품이 사물과 같다면 왜 굳이 작품을 만들어야 하지? 그래서 어떤 예술가들은 아이디어만 내고 작품 제작은 공장에 맡겼어요. 심지어 잡지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싣고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것은 포기하기도 했죠. 잡지에 실린 작가의 아이디어가 작품이 되다니 여러 해에 걸쳐 작품을 완성했던 과거의 대가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몹시 충격적이었을 것 같네요. 이렇듯 예술가의 아이디어가 작품이 되는 미술을 개념 미술이라고 합니다. 개념 미술에 이르러 예술가의 아이디어가 창작 과정이나 결과물인 작품보다 중요해졌어요. 코수스의 작품은 어떤 개념 미술일까요? 개념 미술은 참 그냥 감상을 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작가의 아이디어로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개념 미술을 좀 이해를 하려면 이 부분은 좀 배경 지식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대지 미술도 하나의 개념 미술로 볼 수 있죠. 정말 멋있습니다. 자, 이제 크게 한 3개의 사조만 남았는데 극사실주의는 말 그대로 사진보다 더 사실적인 미술을 말을 하고 미국에서 일어난 경향이에요. 사진과 같이 생생하게 표현한다고 해서 포토리얼리즘으로 불립니다. 일상의 소재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실적으로 묘사하고자 했고 뒤에 바로 작가를 봐볼게요. 이 사실주의는 우리가 지금 이제 인식하게 되는 똑같이 재현하는 그림이 잘 그린다. 똑같이 재현을 해야만 그림을 잘 그리고 재능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아마 이 사실주의 그림을 보고 나타났던 것 같아요. 이 그림도 정말 잘 그렸죠. 음. 이게 극사실주의입니다. 하지만 극사실주의가 이 모든 그림 사주 중에 일부라는 거,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게 꼭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비디오 아트와 컴퓨터 아트가 남았습니다. 비디오 아트는 우리나라의 백남준이 대표적인 작가이고요. 전자기술과 융합된 미술을 얘기를 합니다. 백남준 작품을 바로 봐볼게요.
서양의 요셉 보이스, 그리고 동양에는 백남준이 대표적인 퍼포먼스, 비디오 아티스트 작가로 알려져 있고, 둘은 굉장히 또 친했다라고 해요. 백남준 작품을 얘기를 하려면 재밌는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에 좀 저평가된 작가인 것 같아요. 외국에 가면 백남준 하면 굉장히 외국 유럽 사람들이 엄청 뭐 신적인 존재로 생각한다고 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컴퓨터 아트입니다. 컴퓨터 아트는 말 그대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창조하는 미술을 아울러서 말하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컴퓨터 아티스트는 컴퓨터에 만들어진 가상현실 환경, 뭐 VR, 요즘이 아니라 뭐 올해 많은 VR 게임도 나오고 이미 상용화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가상현실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이끌어낸 쇼입니다. 이를 인터랙티브 아트, 감상자와 관람자의 참여에 의존하는 미술을 또 인터랙티브 아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 미술 작품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출석 인정 퀴즈 같이 한번 풀어보고 우리 지금까지 길었던 서양 미술사 이론의 포인트들 오늘로써 끝이 났습니다. 모두 너무너무 수고했어요.